안녕하세요. 예. 자, 뭡니까? 저번에 퇴직연금 자가진단 문제 푸셨던 거 기억나세요? 100점 맞은 거. 100점이요? 예. 퇴직연금 지식 자가진단. 자, 뭐 풀어보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고 기존 퇴직금 제도인 회사가 갑자기 도산하면 퇴직금을 못 받을 가능성이 있다? 문제가 뭐 이래?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X. DB가 DC보다 유리하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 동선이 그거 이번에 점수 나왔는데 네. 점수가 네. 50점 맞으셨어요. 50점이라고? 그래서 네. 정프로님의 멋진 은퇴 생활을 위해서 퇴직연금 쪽집게 선생님을 준비했습니다. 퇴직연금 쪽집게 선생. 네. 3% 하면서 웬만한 분들은 다 만나봤습니다. 뭐 이 안에 들어가면 됩니까? 가보실까요? 아, 갈까요? 네. 좋습니다. 가시죠. 아이고. 아유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유, 예. 반갑습니다. 우리 소장님이 전문가셨군요. 예. 퇴직연금 전문가? 아니 뭐 그냥 뉘앙스가 살짝 그래요. 아, 퇴직연금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요거를 오늘 저한테 완전히 이해시켜 주신다 이거죠. 완벽하게 이해하시고 돌려보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오류가 있거나 하면 우리 소장님을 퇴직연금 받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완전히 오늘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기대합니다. 예, 기대하십니다. 퇴직은 사실 많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살면서. 웬만하면 안 하죠. 그렇죠. 웬만하면 안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경험해보지도 않게 되고 생소해서 아하. 잘 모르는 게 많아요. 차근차근 짚어드리기 위해서 이번에 4시간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첫 번째 시간, 1교시는 퇴직연금 제도의 이해부터. 퇴직연금 어디까지 알고 계세요? 사실 거의 90% 정도는 아는 것 같아요. 느낌적으로. 아는 걸 모르는 척을 못 해요. 저런. 퇴직연금 제도는 이 퇴직자 생기잖아요. 퇴직금 받죠. 네. 그 퇴직금을 일시에 막 잘못 써버린 경우가 너무 많은 거야. 아. 그래서 조금 강제적으로라도 반강제로라도 나눠서 좀 쓰시라.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생활하시라. 이런 거에 취지 아닙니까? 50점입니다. 50점입니다. 이게? 절반. 네. 한 80점 될 것 같은데? 퇴직연금이라 그래가지고 네. 이게 연금이란 말이 붙으니까 아 이제 퇴직금을 일시금을 못 받고 네. 연금으로만 받아야 되는구나 라고 아직도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시고 이게 도입될 때 그것 때문에 반발이 굉장히 컸어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닙니다. 오. 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미리미리 떼서 네. 회사 외, 사외의 금융기관에 미리 적립을 해놓는다는 겁니다. 퇴직금을 미리 떼서 떼서 다른 회사에 맡긴다고요? 그렇죠. 예를 들면 교보생명 같은 곳에 누가? 회사가 맡기는 겁니다. 아, 회사가? 퇴직연금 제도를 가입하면 예전에 IMF 때나 이럴 때 갑자기 뭐 외부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회사가 망하면 그 회사에 20년, 30년 다니셨던 분들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회사가 망했는데 어디서 받아? 못 받겠죠? 못 받죠. 네. 못 받습니다. 줘야 할 의무는 남아 있는데 그 회사가 망해버리면 달라고는 할 수 있을지언정 못 받는 게 현실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3의 기관에 맡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로자가 일하는 동안 그 돈을 회사가 보관하지 않고 제3의 금융기관에다 맡겨놓는다. 그래서 회사가 망하더라도 근로자는 거기서 퇴직금을 찾아갈 수 있게끔. 뭐 하나도 안 어려운데요? 하나도 안 되는 이걸 왜 배워야 되죠? 아하. 자, 이제부터 그럼 어렵게 가르칠까요? 짜증나는데. 자, 이제부터 조금 어렵고 생소한 용어가 나와요. DB형 퇴직연금, DC형 퇴직연금, IRP. 아, 말을 좀 쉽게 써놓으면 되지. DB는 뭐 데이터베이스에 뭐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원래 있던 제도가 아니라 미국에 있던 거, 해외에 있던 걸 갖고 오다 보니까 거기서 쓰는 말들을 그냥 따왔어요. 그러니 DB형 퇴직연금. 그러니까 지금 같은 반응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야, DB가. DB가 뭐야? 그래서 우리말로 바꿔놔서 확정급여형이라고 바꿨는데 그 말도 확정급여형. 네.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DB형은 회사가 책임지는 퇴직연금이다. 회사가 책임지는? 네. 기존의 퇴직금 제도하고 똑같은 돈을 받아요. 퇴직금 계산하는 방식 아시죠? 아, 저는 누가 퇴직금 계산을 안 해주더라고요. 자, 퇴직금은 네. 저 지금 퇴직할래요 라고 하면 퇴직 전 직전 네, 3개월의 평균 임금을 계산합니다. 쉽게 500이다. 그런데 500 곱하기 몇 년 근속했어? 5년. 5년이면 곱하기 5. 2,500? 네, 그렇게 주는 겁니다. 땡이에요? 땡. 심플하네. 심플하죠? 네. 그거를 무조건 회사가 맞춰주는 거예요. 회사가
알았어. 직원들 너네 돈을 내가 퇴직금을 미리 떼놓게. 그래서 집어넣어요. 어디 금융기관에. 네. 근데 막 주식으로 막 굴려요. 네. 직원들이 10명이고 5천 해가지고 5억을 맞춰줘야 되는데 주식으로 막 굴리다가 이게 3억이 됐네? 그래도 저 퇴직할래요 그러면 어쨌든 회사가 손해를 보고 책임지고 5천씩은 맞춰줘야 된다. 아, 근데 만약에 주식이 잘 돼가고 7억이 그렇죠. 되면 2억이 남는구나. 그렇죠. 7억이 되면 2억 남긴 걸로 뭐 해요? 나중에 이 직원들 퇴직금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네. 그럴 때 여기다 더 적립해야 될 부담이 줄어들죠. 잘 굴리면. 아, 그렇겠네. 네. 이건 그냥 퇴직금이랑 똑같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DB형 퇴직연금을 가입하신 분들은 네. 사실상 운용을 잘하든 못하든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네. 없습니다. 네. 자, 문제는 DC형이에요. DC형. 네, 이거는 뭐 우리말로 확정 기여형이라고 하는데 확정 기여형? 네, 요건 어떻게 주냐? 네. 나중에 가가지고 퇴직금을 계산해 주는 게 아니라 한 달치 월급을 네. 매년 근로자의 계좌로 넣어줘요. 네. 근데 그 근로자의 계좌가 근로자가 돈을 빼서 쓸 수 있는 수시입 출금 계좌가 아니라 네. DC형 퇴직연금이라는 계좌 안에. 근데 얘는 들여다보고 요렇게 운용해 주세요만 할 수 있지 네. 뺄 수는 없어요. 퇴직할 때까지. 아. 대체로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퇴직하는 시점이 월급이 제일 높을 테니까 네. 내가 잘 운용할 자신 없으면 혹은 잘 운용 못할 것 같으면 그냥 그 확정 급여형이 낫네, 그죠? 굉장히 날카로운. 오, 인사이트가 대단하신데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DB형이 유리할 때가 있고 DC형이 유리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입사원인 때는 월급이 200만 원인데 갑자기 한 20년 근속하면은 1,000, 2,000 이렇게 주는 회사. 여기는 DB형이 무조건 좋죠. 그러네요. 네. 그런데 사원도 200, 과장님도 220 이렇게 임금이 안 오르는 회사. 이거면 야, 차라리 내가 굴릴게. 아. 임금 인상률이 1년에 1%? 아이, 예금 하나 넣어놔도 2%는 받을 수 있는데 3%는 받을 수 있는데 3%는 좀 조심해 주시고요. 그런 건 DC형이 유리하다는 거죠. 그러네요. 그죠? 이렇게 들으니까 되게 심플하네. 심플한 겁니다. 아, 우리 소장님 잘 가르치시는데? 아, 예. 제가 그 학생의 눈높이 수준에 맞춰가지고 잘 가르쳐드려요. 쟤는 알겠습니다. 네. 아, 근데 수준이 굉장히 높으세요. 네. 바로바로 이해하는 거 보니까 기분이 좋네요, 저도. 네. 왜냐면 이게 어렵게 써놓으면 이거예요. 평균 임금 뭐 하는데. 아, 다 필요 없어. 아, 공부해. 소장님 설명드리니까 네. 완벽하게 해요. 자, 마지막에 회사가 책임진다 그랬죠, 이거. 적립금 운용 주체, 네. 퇴직금 운용하는 거 회사가 책임진다. 근데 네. DC형은 일단 딱 줘놓으면 얘가 마이너스가 나든 플러스 뭐 몇 배가 나든 무조건 근로자가 책임지고 끌고 간다. 아. 요게 DB형, DC형 퇴직연금. 끝. 심플합니다. 심플합니다. 네. 자, 그런데 IRP라는 놈이 있어요. 아, 이건 진짜 좀 잘못한 거. 이르프? IRP,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이거 하라는 얘기를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많이 들었죠. 아까 최초에 말씀해 주신 퇴직연금의 도입 취지. 자꾸 받아가지고 사업하다가 망하고 놀고 망치고 이러니까 네. 그걸 연금으로 받게끔 하고 싶은 거예요. 음. 그러려면 자, 너는 앞으로 퇴직금을 받아서 일시금으로 쓰면 형사처벌. 이럴 수는 없잖아요. 네? 반대로 혜택을 줘야지. 아, 퇴직금을 받아서 연금으로 쓰면 세금을 깎아줄게라는 혜택을 줍니다. 연금으로 쓰겠다고 약속하는 지갑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연금으로 쓸게요 해놓고 수시입 출금 통장에 받아다가 어디 뭐 코인에 투자하고 뭐 하다가 나중에 가서 할지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 IRP의 계좌에 퇴직금 받으면 일단 넣어놓고 거기서 네가 마음대로 굴려. 네. 그 안에서 1억이 2억이 되든 2억이 3억이 되든 그 과정에서 세금 안 받을게. 대신 빼진 못하는구나. 그렇죠. 못 빼죠. 그러다가 중간에 마음이 변해서 깨고 싶으면 깨. 그럼 그때 퇴직 소득세 내. 나라에다가. 그리고 퇴직금이 1억이고 세금이 1,000만 원이다. 네. 그런 상태에서 그냥 내 통장에 그냥 깨가지고 받으면은 9천만 원밖에 못 받는데 그냥 1억을 받는 거예요. IRP로 받으면. 네. 그리고 이걸 신나게 굴려요. 그러다가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도 깎아주고 깨서 쓸 때는 지금 1,000만 원 냈어야 되는 걸 한 10년 후에 1,000만 원 아, 세금 토해내야 되고. 토해내는 거 아니죠. 낼 세금을 나중에 내는 거죠. 토하는 느낌이에요. 느낌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데 지금 안 낸 걸 네. 10년 후에 내려면 그거 토하는 느낌이라고. 그럼 그때 깨시든가. 처음에. 어쨌든 네. 과세를 이연시켜준다고 하는데 아. 자, 그럼 좋은 점이 뭐냐면 네. 회사 A 1회사를 다니다가 네. 중간에 그만둬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1%라는 회사 다니다가 마음에 안 들어. 그만두고 2%라는 회사 다니다가 마음에 안 100% 들어. 안 되지. 3%? 아유, 무조건 다녀야죠. 뭐 그런 식으로. 그럼 중간중간 퇴직금 받은 걸 예전에 뭐 했냐면 다 차 바꾸고 뭐 해외여행 가고 그러면서 써요. 아, 유인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IRP에 넣어놔. 이건 회사 옮겨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IRP 주머니에 이렇게 받아 넣고 있다가 2번 회사 다니다가 마음에 안 들고 때려쳐서 나왔어? 여기 또 넣어놔. 그럼 쭉 합산돼가지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그냥 하나로 뭉뚱그려줄게. 야, 우리 소장님이 굉장히 잘 가르치신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네. 한 1년 다녔어요, 회사. 네네네. 만들었어요. 네. 그 이후로 회사 그만두고 그냥 자영업해요. 네. IRP 계속 유지 가능? 유지 가능합니다. 그 계속 돈 넣는 것도 가능?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아니 그럼 만약에 제가 DC를 하다가 네. DB로 바꿔. 네. 근데 시장 좋아지면 다시 DC로 갈래. 이거 가능합니까? 전환이 가능한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요? 예. DB에서 DC로는 됩니다. 그러니까 DB에서 DC는 DB, 되고. 회사가 책임지던 거에서 네. 내놔, 내가 굴릴래. 이건 네. 되는데 신나게 밖에 나가서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저 다시 넣어주세요 이러면 그거는 그럼 뭐 그렇겠네요. 그렇죠. 그건 이제 가죠. 그러면 DB에서 DC로 나올 일이 있느냐? 네. 반드시 나와야지 유리한 상황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퇴직할 때 가장 DB형의 핵심은 퇴직하기 직전 3개월의 임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직전 3개월의 임금이 확 떨어질 때. 보통 임금 피크제, 아, 뭐 공기업 이런 것들은 많이 하죠. 인피제 해가지고. 40대 후반쯤에 막 피크 찍었는데 네. 50대로 막 떨어져. 그렇죠. 정년 연장해주는 대신에 아. 일 좀 줄여주는 대신에 네. 임금 좀 깎자. 네. 지금 1,000만 원 받고 있는 거 내년에는 900, 그 다음엔 800, 그 다음엔 700 이렇게 깎으면서 5년 연장해줄게. 한 65세까지 다니면서 월급 좀 줄이고 일도 좀 줄이고 오케이 해가지고 교양직은 뭐가 문제가 생기냐? 요때 퇴직했더라면 임금이 1,000만 원일 때 퇴직했더라면 1,000만 원 곱하기 30년 해서 3억을 받을 텐데 5년 연장해줄게. 대신에 그때 월급은 500이야. 그러면 500만 원 곱하기 35년이 되잖아요. 손해가 막심하다. 퇴직금 막심하죠. 막심이야. 그럼 그럴 때 뭘 해야 되냐? 요 피크를 딱 찍어서 요 정적 꼭대기. 그때 DC로 바꿔. 그렇죠. DB 유지할 때까지 쌓아놨던 건 그대로 유지되고 정산하면서 DC로 딱 바꾸면서 그 다음부터는 착착착착착. 야, 이 회사들이 이거 되게 싫어하겠는데 이 콘텐츠. 그런데 이걸 알려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안 알려줄 것 같은데 알려줘요? 제가 만약에 대표로 있는 회사라면 저는 알려주죠. 와, 그 직원이 잘 되는 걸 보고 싶지 않다. 아, 임금 피크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렇지. 피크 찍을 때 DB에서 DC로 전환하면 그렇죠. 그 이제 물론 이제 그 운영을 본인이 잘하긴 해야 되겠지만 여튼 그게 굉장히 유리할 수 있겠네요. 그죠? 맞습니다. 자, 오늘 뭐 DB형, DC형, IRP 그리고 각자의 전환 뭐 이런 것들을 대략적으로 짚어봤는데 네. 복습 잘 하시고요. 소장님이 원래 이제 다른 여러 분야에 굉장히 이제 지식이 많으시잖아요. 네. 퇴직연금까지 이렇게 많이 하실 줄 몰랐습니다. 아, 지금까지 들은 게 만약에 소장님이 저한테 숨긴 게 없다면 제가 숨길 게 뭐 있어요? 이해 못한 게 한 개가 없어요. 대박입니다. 나 옷 이렇게 후질근하게 입고 와갖고 뭐 잘 못하실 줄 알았어. 근데 오늘 너무 감동입니다. 너무 고마워. 어우, 이거 뭐 언제 한번 크게 당한 적 있으세요? 그렇지 않고서 왜냐면 제가 바이오 잘 알거든요. 바이오 크게 말아먹으니까 와. 저희는 다음 시간에 예. 선생님으로부터 또 완벽하게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감동입니다 오늘.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